어렸을 때인데도 갯벌 따라서 해질 때 석양이 갯벌 따라서 이렇게 번져오잖아요. 그게 너무 예뻐서 계속 해 닫을 때까지 맨날 보고 있었어요. 수요가 완전히 막히기 전에잖아요. 달밤에 어디가 바다가 어디가 굳은지를 안 보일 정도로 물이 차면은 달빛이 그냥 그 물 위에 쫙 부서지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술맛이 저절로 나는 거죠. 사리포구는 내 고향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사리포구가 좋아서 안산에 왔다 이렇게 공표한 사람이니까 그림 그린 사람한테 포구 그림 그리면 소래포구가 제일 많아요. 근데 나는 사리포구가 훨씬 더 이뻤대요. 여기는 물 빠지고 물길만 조금 나오고 멀리 그 시내리 그 섬 보이고 우음도 보이고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 값어치가 있는 곳은 예쁜 곳은 여기라는 거죠. 그렇지. 3살 때 아버지가 남아한 거죠. 거기서 이북에서 항해도에서 우리 배를 갖고 필요는 나온 거야. 배를 타고. 우리 그 이북 사람들이 연평을 걸쳐서 오니까 다 기동량 해가지고 다 모인 거야.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용매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가까우니까 임진강만 건너가면 자기 동네니까. 평안도 사람들하고 항해도 사람들하고 피난민만 정착지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모인 거예요. 50여 가옥이 넘는 가옥이 피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움막밖에 없고 집을 무상으로 좀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63년에 정부에서 간척지 사업 그걸 하다 보니까 미국 유네스코라는 데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 기와, 현물로 나오는 거야. 2, 3, 4번지에 집을 지으려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산 땅을 어떻게 잘하면 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50여 호가 모여서 돈을 지불을 하고 배부는 나중에 하는데 집을 짓고 먹을 게 없잖아요. 한양대교 지금 경기 테크노파크 거기서부터 아파트 지금 많이 새로진 데 있죠 저쪽에 해양단지 거기까지 옛날에 전부 다 받아야 됐어요. 지금 한양대학교 부지 한 10만 평을 저희가 매립을 해요. 바다를 메꿔요. 등짐 져가지고. 그러니까 장비 하나도 없이 뻘짐 져가지고. 왜 그걸 했냐면 그걸 하면 먹을 걸 줬어요. 일당을 해서 일당을 받고 내 땅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근데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밀가루나 강냉이 가루나 뭐 이런 거로. 나도 직접 어리지만 그걸 다녔어요. 지게를 지고. 초등학교 내가 졸업하기 전에 68년도에 졸업했는데 그 전에 했어요. 67년도, 6년도에 나는 등짐을 졌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하던 방식대로 여기서도 고기를 잡을 수 있겠거든. 우선 배를 장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마선 이제 옛날에 노조서 하는 거 그 전마선을 하고 그 지처한 사람이 평안도 용천면이라는 데서 있던 사람들이 낭장망이라고 하는 게 이 낭장망 옛날에 그 어르신이 충권, 노덕형 이런 어르신들이 노젓는 조그만 배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가까운데 10km, 15km 이렇게 점점 나가다 보니까 멀리 나가면 고기가 더 많이 잡히거든. 62년도부터 고기 잡기 시작. 그때 하는 어구 어법이 조금씩 개발이 되고 망 자체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풍선 갖고 노젓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거 안 되겠다. 엔진을 달아야 되겠다. 엔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업이 발전된 것이 87년도까지 우리가 147척이었어. 나는 사리 포구가 생긴 유래, 역사가 그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동네가 생겼지 그 동네가 고기를 잡지 않으면 동네가 생길 동네가 아니라 이 얘기야. 2, 3, 4번지는 한양대학교. 네네. 이쪽 2, 4, 2번지는 이쪽 한양대학교 건너 이쪽에 지금 호수공원. 그쪽에는 호남 지역이나 전국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알고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무허가가 99%예요. 남자분들은 거의 어업에 활동한 사람이 극소수였어요. 그쪽 2, 4, 2번지에도. 147 중에 정확하게 여기 나올 때까지 한 사람이 13명이야. 그쪽 사람들은 이쪽에 와서 여자분들이 횟집에 이제 서빙하고 남의 일 와서 거들어주고 그거였어.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성향이 달라. 처음에는 팔 데가 없는 거야. 고기를 잡아도. 그러니까 여자들이 큰 다라에다 이고 장살 나가는 거야, 이거. 시골로. 이제 배가 낮에 들어오면 낮에 생선 들어오는 물건을 받아다가 그 자리에서 이고 이제 촌에를 나가는 거야, 시골로. 물때가 늦으면 자고 아침에 새벽에 가는 거고. 물량장부터 맨들에 나갔다. 우리 배를 수용도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고기를 잡아와요. 배들이 많이 여러 잡아오니까 이걸 쌓아놓고 선별을 해서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우젓도 절이고 밴댕이도 절이고. 옛날에는 밴댕이 같은 것도 한 뭐 50도로씩 들어왔다 그냥. 배가 씻질 못해서 다 버리고 왔다니. 꽃게도 그렇고. 78년 그 후로는 지겨울 정도야 이 동네가. 정신이 없어. 버스가 들어오니까 수원, 안양 같은 데 버스가 들어오니까 버스부터 사람이 한 차씩 까뜩까뜩해. 그리고 배가 우리 동네가 100척이 넘고 120척이 가니까 일단 잡아오는 물량이 많잖아. 그러니까 장사꾼도 많아지고. 80년 시승격되면서 이제 많이 밀리고 여러 곳에서 이제 많이 오는 거. 먹고 사는 데를 없는 사람들이 여자들도 나와서 껄쩍껄쩍하면 몇만 원 벌어가고. 취업하기가 좋잖아. 남자도 배에 가고 뭐. 우리 엄마가 다라에다가 생선 장사를 30년 하셨어. 활성화가 돼갖고 거기서 노점 장사들도 그 배턱에서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앉아서 장사하는 거를 하셨어. 맨날 30년 동안 이고 다니는 장사를 하셨는데 시장 형성을 해준 거지 이제 바닷가에다가. 그래갖고 포장마차도 생겨서 회도 떠서 팔고 배에서 잡은 물건 들어오는 사람은 자리를 하나씩 이렇게 주워 삘기 뽑아갖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 물건을 파는 거야. 그 옆에서 또 해물 장사하는 사람, 조개 종류 장사하는 사람, 또 생선 말려서 파는 사람 5만 가지 장사가 다 들어서는 거지. 옛날에 그런 소리가 있어. 3천만 강의지가 왔다 간다고. 3천만 그런 옛날에 그런 이제 들은 소리가 있어.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 눈만 똑바로 뜨고 나가면 다 돈이야. 다 돈. 다 돈이야 진짜. 다 돈. 돈이 얼마나 했는지 옛날 그 사람들에서 강아지 새끼도 돈 1,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5살 먹은 어린애도 눈만 뜨고 나가면 돈을 벌었어요. 할머니, 나이 많은 할머니들하고 옛날에 비료푸대 그거를 옆구리에다가 끼고 다니면서 새우 사러 온 사람들 그냥 구경 왔다가 그릇을 안 갖고 다니니까 그게 필요했던 거야. 비료푸대를 사서 새우도 한 말 사고 낙지도 사고 꽃게도 사고.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들은 니아까를 끌고 와서 그 새우 사갖고 가는 아줌마들 들통을 배달해 주는 거 돈 얼마씩 갖고. 날이 더워지면은 새우젓 사갖고 간 사람이 새우젓 절여 갖고 간다고 소금을 팔지. 젊은 아줌마들은 소금을 팔고 할아버지들은 니아까꾼을 하고 할머니들은 비료푸대 팔고 애들 조그만 애들도 봉지야 하고 다니면서 팔으면 걔네들도 돈 벌어. 지 하드값은 벌어먹는 거야 걔네들도. 사리 사람들은 부지런만 하고 눈만 뜨면 돈이 들어온다고 했어. 여자들이 더 힘들었대요. 남자들 뭐 아무리 뱃일이 힘들다 그래도 또 배에서도 마찬가지 고기 잡잖아요. 새우 쪼그라도 고르는 사람 누군데? 여성들이죠. 그렇죠. 배 들어오는 동안에 빨리 골라야 또 내리면서 팔 거 아니에요. 바로 여자들이 진짜 그런 거예요. 나무 해갖고 오잖아요. 내 몸뚱이보다 더 크게 나무를 이제 손가지를 이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이 붙었어. 한동안 목을 못 펴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쉴 수가 없대요. 내려놓으면 혼자 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 어깨에다가 목은 완전히 그냥 여기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고 오셔갖고 내려놓던 거. 그런 거 많이 생각나죠. 우리 엄마는 뭐 안 쉬었어. 겨울에도 장사했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하루라도 안 벌면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해. 자식들은 많고 아주 몸이 부서져라 하고 이고 다니고 가슴 아프지. 고생만 하고.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낙지도 못 만졌어요. 장갑 끼고도 안 만져봤으니. 고무장갑 빨간 거를 끼고 낙지를 만지는데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선을 못 만졌는데 지금은 이제 뭐 5kg짜리 강어도 툭툭툭 뜨고 안 해본 게 없이 다 한 것 같아요. 시부모 다 모시던 때였잖아요. 시골집이니까 더 어릴 적에는 불 떼서 아궁이에 밥 해 먹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시부모 모시고 애들 챙기고 살림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에다 음식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배똥사들 먹을 것까지 다 챙기고 선원을 배똥사라고 불렀거든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 배똥사 식구들까지 챙겨야 되거든요. 거기 만약 배똥사가 결혼을 해서 애가 있으면 그 집 식구들도 다 마치 식구인 것처럼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하면서 배가 들어오기 전에 준비를 해놨다가 배가 들어오는 걸 또 팔아야 돼요. 추울 때는 정말 이렇게 손이
굽는다고. 네. 앉은뱅이 낮은 의자 있잖아요. 네. 플라스틱으로 된 그거 하나 놓고 한 대 앉아서 그거를 다 팔고 집에 돌아가면 빨랫감은 이만큼 있을 거고 또 밥해서 줘야 되고 여성들의 삶이 정말 정유라고 있어요. 네. 그걸 배에다가 실어야만 이제 선원들이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 도람통을 돌려서 이제 선착장까지 사리고 선착장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얘네 아빠가 약간의 좀 취미를 즐기는 스타일이라 뭐 자기가 해야 되는데 선장은 나한테 전화가 오고 돈이 달린 거라 그걸 걱정을 떨고 도람통을 굴려갖고 그걸 밀어서 배터까지 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언니가 그랬냐고. 근데 제가 일단 돈을 만지니까 제가 둘째 딸인데 언니가 있어도 제가 장남 노릇을 다 했고요. 제가 튀김 장사도 했어요. 얘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오징어를 튀김 장사 하셨고. 지가 썰어서 와서 그걸 쭈그리고 앉아서 다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했니? 깡통에 돈을 받아서 깡통도 이렇게 꽉 차면 큰 소쿠리에다 돈을 쏟아요. 그래서 식구대로 앉아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생선 냄새 나는 돈. 많이 팔았을 때는 그때 당시에 몇백 팔았을 거예요. 28살부터 내가 횟집을 했어요. 내가 육신으로 고생하는 건 힘들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내가 잘 살았어. 내가 장사하니까. 자리에서 횟집 할 적에는 돈을 생선 앞치마로다가 막 하나씩 벌어갖고 밤 12시에 들어가면 돈 쉴 새가 없어. 씻고 그냥 잤어. 애들이 앞치마 툴툴 털어가지고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차례대로 이렇게 해놔. 그 사리에 맏며느리들이 모여서 만든 맏며느리 회가 있거든요. 지금도 모이셔요. 이게 맏며느리가 왜 모아졌냐면은 저희가 일이 많았어요.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옛날에는 집에 차를 갖고 가서 나눠주는 거였어요. 가방 번다고 그러죠.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맏며느리 모임을 하자. 우리가 다 일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서로 상부상조하자 해가지고 정말 일꾼들 12명이 지금 11명 만나요. 야, 이 멋있다, 야. 야, 사진을 되게 멋있다. 멋있다, 야. 다 올렸어. 이거 나중에도 보내줘야 되겠다, 야. 자기야. 쟤네 시어머니 댁에 팔순잔치 때다. 그때는 나 머리를 다 야, 올렸어. 그때는 젊었었어. 젊었잖아. 옛날에는 배가 들어오면 물건을 선착장이 없잖아. 없어. 빠지면서 다른 이국집에까지 가야 돼. 그냥 사료집 덕성이집 갔던. 덕성이집이셨어요? 덕성 옆에. 우리 손님들 업어다 주고 막 그랬어. 어머. 우리 사갖고 발 빠지니까. 발이 빠지니까. 물량장에서 사과 팔다 물만 넣으면 끌고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럼. 놓을 새가 없었어. 저기 수리산까지 가서 거기서 나무 해갖고 오고 그때는 물도 가물어갖고 물도 우물에 물도 없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물 조금씩 들어박으로 요만큼씩 나오는 물을 초롱에다가 채워가지고 지고 다니고 동네 우물이 있고 이렇게 우물 잔등이 이렇게 있으면 잔등에 가서 앉아서 놓으면서 그 물 고이도록 기다리는 거야. 밤새도록. 그전에는 날씨가 추웠잖아요. 바닷가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은 성애가 집터미만한 성애가 바닷가에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물이 빠지면 그 얼음 덩어리가 갯벌 위에가 이제 앉아 있어.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그 얼음 덩어리 있는 속을 이렇게 다니면서 바지락 잡는 데를 가는 거야. 굴 따러 가고. 쬐끔해서 어렸을 적에 다닌 거니까 뭐 얼마나 많이 해와. 내가 좀 극성 맞아서 그런 거를 하면 남보다 좀 많이 했어요. 요만큼씩 갖고 오면은 우리 엄마가 밤새도록 까가지고서는 이제 아침에 손으로 밖으로 가는 거야. 뭐 똥도 안 파날랐겠어요. 똥찌개도 지고. 물이 집 안에 없고 물초롱에다가 물 지고 오면 초등학교 때인데 오다가 길도 이렇게 편편한 큰 길이 아니잖아요. 옆에 밭에 부딪혀가지고 다 엎질르고 매큼만 갖고 오는 거야. 겨울에는 또 그 물에 미끄러지고. 지금 보면은 대우 6차, 7차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맛을 잡고 그걸 팔아가지고 엄마한테 주면은 엄마가 안 팔아가지고 그때 5,000원, 7,000원 막. 물고기를 담을 노란색 큰 그 플라스틱 통이 있거든요. 그거 꽁꽁 뚫려 있는 거. 배 들어오면은 가고를 잔뜩 싣고 물량장으로 가서 준비했었어요. 배 들어온다 그러면은 다 이제 끌고 물량장 나가서 방수포 펴고. 네, 저도 이 손수레 되게 많이 끌었었어요. 뻘에서 그냥 고동 잡고 농기에 발만 빨갛고 하나만 큰 거 있어요. 그것도 막 잡으러 다니고 아주 짱뚱어가 그냥 우리가 들어가면 막 짱뚱어가 날라다녀. 거기 오염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뻘이 있어서 여름 그냥 노는 게 뻘에서 이제 맛 잡고 바지락 잡고 그냥 수영하고 진짜 좋게 놀았죠. 거기 넘어가 저수지가 있었잖아요. 고잔 저수지. 민물하고 짠물이 다 있어가지고 놀 데가 많았어요. 바깥에서. 방학 내내 그냥 망우리 돌리고 겨울에. 저희들은 어릴 때 수영을 많이 했어요. 배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앞에 갯벌에서 막. 네. 1988에 나오듯이 마을회관 앞에 이게 불 켜져 있는 데서 늦게까지 애들이랑 놀다가 지연아 밥 먹어라 이러면은 마을회관 동생들이랑 같이 들어가고 갯벌에서 방개 잡고 놀고 막 이게 영흥도에 배 타고 놀러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동네 사람은 세 집 네 집 같이 동네 사람 복지 2호 타고 가서 우리는 놀러 가잖아. 우리 배 하나 버스를 하나 빌려. 버스도 빌려. 우리 배 한쪽 16명 타고 우리 자월동 놀러 가자. 무인도로 가는 거야. 무인도에서 먹을 거를 차가 일찍 가서 무인도 가서 아침 점심 먹고 나중에 다시 떨어져서 나. 뒷집에 살던 아줌마인데 저희 막내 동생은 자기는 엄마가 둘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일하러 가고 없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마련에 누워 계셨는데 아기가 똥을 싸면 큰 소리로 광모 엄마야 사위 똥 쌌다 이러면은 광모 엄마 와서 아기 챙겨주고 씻겨주고 저렇게 엄마 주머니에서 돈 훔쳤다가 걸려서 지치게 맞고 팬티만 입고 겨울에 쫓겨났거든요. 그 안에 있는데 광모 엄마가 데리고 가서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머리 묶어주고 근데 항상 일상적으로 이게 없는 놈은 이런 힘이 나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우리 어민들, 우리 동네 주민들 일가 친척은 아니지만 같은 동네에서 같은 삶을 살던 이런 게 힘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길에 보이는 모든 어른들이 다 왔거든요. 그때가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인사를 계속 저가 어릴 때는 어른은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배를 같이 나가는 사람들은 서로 생명을 위탁하는 사이니까 이게 굉장히 끈끈했던 것 같아요. 88년도 수자원공사에서 반월공단에서 오이도까지 방수제를 하다가 그게 터져요. 근데 그 방수제 공사가 시어 공사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86년도 고시에 의해서 했는데 86년도에서부터 88년도까지는 우리하고 고시하고 관계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한테는 동의도 안 받고 한 거예요. 이게 절차 다 무시하고 한 거거든요. 시야 방조제가 막히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내리 꽂으면서도 다니고 그때는 물량장이 살아있으니까 없어진다 해도 사람들은 무지개수로 오니까. 아유 그때는 횟집 뭐 천지지 뭐 물이 안 들어오는데도 이 호수가 전부 일로 갯벌로 박혀 있었거든. 고깃배가 안 들어오는데도 횟집이 있다고 우리가 다 놀렸거든. 고기는 딴 데서 오는데 횟집이 저렇게 번성한다. 우여곡절이 생기는데 91년도에 고전 신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신도시 지역에 이 동네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횟집도 있고 뭐고 싹쓸이 하는 거죠. 우리는 이때 91년도 이전에 어선 보상을 받았잖아요. 업을 하는 거로 인해서 간 거지 땅이나 집이 들어간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제일 많은 세력이 여기 사는데 이걸 빼놓고 고전 신도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때 이제 큰 보상이 이루어진 거죠. 보상 물건이 뭐냐? 면허권. 이 갯바닥에 있는 내 바지락 양식장이라든가 굴 양식장이라든가 이 면허권이 있어요. 이거 영어권. 여기서 횟집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주 대책, 생계 대책, 이주권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집자리. 집은 의료상가 있는데 거기다 받고 상업성은 여기다 받고 2개씩 받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은 다들 이 사람들이 그 권리를 팔아먹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딴 것도 해보고 뭐다 해보고 다 무일푼으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횟집하고 우리 어선업 하는 사람이 1년 만에 보상 타고 37명이 이혼을 하더라고. 수자원공사는 돈을 벌었을지 땅을 팔아서 돈을 벌었겠죠. 이쪽 공단 쪽으로 땅 메꿔갖고 국민들을 그냥 사는 대로 살게 놔뒀으면 자연과 같이 살면서 돈 벌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 국민의 삶을 깬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을 헌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살던 집을 헌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살고 내가 거기서 키우고 나서 키웠는데 이 집을 철거를 한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묵겠지. 초등학교 때 교과서 사회책에서 안 사는 계획도시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도로를 내고 있는 언덕 다 깎으려면 기존에 있는 걸 다 쌓고
그럼 없앴어야 가능한 거죠. 정시대니까 가능했던 거야. 되게 좋은 사례로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알고 보면 되게 폭력적인. 누가 나한테 내 고향 없애도 되냐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냥. 물었어 고향 없어진다고. 살에서 오라 그러면 다시 살이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다시 간대. 살이로 가고 싶대 다시. 안산에서 부르면 다시 안산으로 올 것 같아. 그 정도로. 그렇지. 나야 거기 어려서부터 거기서 컸고 거기서 나고 자라서 커가지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또 우리 삼남매도 거기서 낳고 그러니까 나야 다시 오라면 다시 오고 싶지. 엄마 아빠가 그 호수공원 바로 앞에 있는 데 사시거든요, 지금. 바로 보이는 데잖아요. 공문지척에 있는데 예전의 모습은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내 고향이 사라져버렸다라는 와도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